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금성 봄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서사극갈래예요. 이 단원 이름은 서사극갈래예요. 따라서 봄봄이라는 서사갈래 중 소설이 나와 있고 그 뒤에는 극갈래 중에 희곡이 나와 있습니다. 소설을 각색한 작품인데요. 따라서 두 갈래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겠죠. 우선 출제 유형 베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제 유형 베스트는 실제 금성 출판사를 사용하는 학교들의 시험지를 취합하여 조사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봄봄에서 가장 중요한 서술상의 특징은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그리고 해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순행적 구성이란 과거와 현재의 순서가 뒤바뀐 구조인 거죠. 보통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봄봄은 결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즉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의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이런 유형도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가 놓고 그리고 이 부분에는 나 이 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놓고 가에서 말을 시간 순서대로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됐었고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건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순서를 알 수 있는 표지 이런 것들이죠. 그 전날 아니면은 이날 이런 식으로 시간 표지도 꼭 봐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는 시점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돼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나오죠. 서술자. 즉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결말을 절정 속에 삽입한 효과를 묻는 문제예요. 특히 이거는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결말을 절정 속에 삽입한 효과는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물의 성격 및 심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기억 표시를 하고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나는 뭐뭐 때문에 뭐뭇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유형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격 및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은 9번이 그런 유형이죠. 기억에서 미음 중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죠.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및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반면 간접 제시는 행동이나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접 제시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보면은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리 고를 내려고 든다. 서술자인 나가 장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장인의 성격을 장인은 허세 부리기 좋아한다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간접 제시에 해당합니다. 직접 제시는 말하기 방식이라고도 하고 간접적 제시는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해요. 따라서 말하기 방식은 성격을 말하는 거고 보여주기 방식은 성격이 드러나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직접적 제시 방식은 서술자가 자신의 말로 인물의 특성을 직접 설명해 주는 거고 간접적 제시 방식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묘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점순이가 다 크면 성례를 시켜주겠다는 장인의 말만 믿고 3년 7개월간 삭슬
받지 않고 점순이의 농사일을 도맡아 한다. 그러나 장인은 점순이가 다 크지 않았다는 핑계로 성례를 미루고 화가 난 나는 장인을 이끌고 구장에게 가서 공정한 판결을 받고자 한다. 나는 구장에게 가는 길에 그 전날 있었던 점순이와의 일을 회상한다. 이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이 작품이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과거 일을 회상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이 바로 나옵니다. 우선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와 장인이 갈등을 맺고 있어요. 갈등의 원인은 성례 문제인 거죠. 혼인 문제예요. 장인은 점순이가 크지 않았다는 핑계로 혼인을 미루고 있고 나는 혼인시켜주겠다는 말만 믿고서 대가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날 왜 내가 쇠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라고서 지금 계절적 배경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 글의 계절적 배경은 봄이죠.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날라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라고선 봄 기운에 힘입어 이성에 눈을 뜨는 청춘의 감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아냐 이 망할 자식의 소, 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들라 라고선 애꿎은 소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왜 화풀이를 하냐면 장인이 성례를 계속 안 시켜주기 때문에 장인님의 소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이 구절에는 장인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말에 담긴 심리와 관련된 속담을 묻는 문제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라는 선지가 출제되기도 했어요.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기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헌칠이들 크건만 이건 우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다. 이 감참해라는 단어는 점순이에 대한 나의 애정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서 알 수 있어요. 참외 중에는 감참해가 제일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그리고 점순이의 외양이 묘사되어 있어요.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호호키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구어체적인 표현도 나타나 있죠. 이 작품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구어체적인 표현 그리고 방언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날은 왠지 성한 밥재로 밥머리에 곱게 달아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나기를 기다린다. 내외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내외는 모르는 남녀 간에 서로 어려워하여 얼굴을 바로 대하지 않고 피한다는 말인데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인 거죠. 점순이는 나에게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라고선 나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게 바로 점순이의 1차 충동질이에요. 점순이의 당돌한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중에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점순이와 달리 소극적인 나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자 점순이가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떡해? 라고선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도망질을 쳐요. 성례를 원하는 점순이의 심리와 점순이의 적극적이고 당돌한 성격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라고서 어제의 사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표지에 해당하죠.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우쇔이 양쪽으로 뾰족이 삐치고 그걸 애헴하고 늘 쓰담는 손버릇이 있다 라고선 구장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도 간접 제시에 해당하죠. 허세 부리기 좋아하고 과시적인 구장의 성격을 외양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구장님에게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치매 계약하기를 아니 우리 빙장님과 치매라고선 호칭을 바꾸고 있어요. 장인에서 빙장으로 장인에 대한 호칭이 변하죠. 빙장님은 다른 사람의 장인을 이르는 말이에요.
나는 중립적인 장인님을 쓰고 자신이 골랐을 때는 이놈의 장인님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입장이 어려울 때는 빙장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인에 대한 나의 호칭 변화에 담긴 나의 심리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어요.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고를 내려고 든다.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말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나가 장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장인이 못마땅해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장인이 눈치를 주니까 빙장님이라고 바꾸어서 말을 한 거예요.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딱 튀기며 인물의 희화화가 나타나 있죠. 이것도 해학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 해학적 요소에 대한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문제예요. 해학적 요소의 종류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어느 구절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을 볼게요.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여기서 봉필은 장인의 이름이죠. 구장이 장인한테 그냥 성례 시켜줘. 나가 너무 하고 싶어 하잖아 라고서 나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나는 구장이 이렇게 말하기를 믿고 있었어요. 그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성례구 목을 기집애년이 미처 잘해야 할 게 아닌가 하고서 입맛만 쩍쩍 다셨대요. 그러더니 구장이 그것도 그래 라고선 입장을 바꿔요. 여기서 구장은 소작인이고 장인은 마름이에요. 따라서 장인이 더 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구장은 장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장은 마름인 장인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바꿔요. 우유부단한 구장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자 나가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킨 언제 자라지요? 다 그만두고 사경 내슈 라고 말을 해요. 즉 이제 내가 무대가로 일했으니까 대가를 내놔라 라고선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자 장인이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나는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일 낫지요? 라고선 장모의 체구를 참새에 비유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해학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높임 표현에 어울리지 않는 비유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귓배기 하나가 더 작대요. 장인이 구장에게 귓속말로 수군수군 했대요. 그리고 구장이 나에게 말합니다.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암 나이가 찼으니까.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나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이라고 장인의 편을 들어서 나를 협박하고 있어요. 장인의 귓속말을 듣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입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나는 어수룩한 성격인 거죠. 그리고 구장이 이어서 말합니다. 왜 요전에 산포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때인데 남의 농사를 벌어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라고서 관련이 없는 사례로 나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라는 근거도 제시를 해요.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라고서 법률적 지식을 들어서 나를 회유하고 있어요. 구장은 처음에는 협박을 했다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다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올 가래는 열의를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고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라고선 성례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장의 설득 전략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현재로 돌아옵니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나는 장인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나를 때려서 어렵게 일으킨 가문을 망칠 정도로 문제를 만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 일을 또 회상을 합니다. 뭉태네 집에 마시를 간 내용이에요. 뭉태가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라고선 충동질을 합니다. 임마 봉필을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 여기서 봉필은 장인의 이름이었죠. 뭉태가 장인의 이름을, 어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놨어야 된다 라고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뭉태가 평소 장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죠. 뭉태가 이렇게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터냐? 라고서 말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돼?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니? 세 번째 사위? 라고선 자기가 더 화가 나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훅닥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질거리는 이렇다 라고선 뭉태가 한 말,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술상의 특징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요약적 제시. 우리 장인님의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은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리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즉 10년 동안의 대리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 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은 14놈이란 참 너무 많다. 여기서 사위 부자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장인의 행태를 비꼬는 별명이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대리사위 제도를 악용하는 장인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팡 바꿔들었다. 돈을 안 쓰려는 장인의 인색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셋째 딸이 이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리사위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어도 부려먹어야 된다. 즉 장인의 계산대로라면 성례를 위해서 아직 나는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나는 건성으로 엉엉하며 귓등으로 뭉태의 말을 들었어요. 뭉태는 땅을 얻어 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릉거린다. 뭉태가 장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가 드러나죠. 장인이 뇌물로 요구한 감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얻어붙이던 땅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 않았다. 나는 뭉태의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래도 성례시켜주겠지 라고선 장인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수룩하고 순박한 성격이 드러나죠. 그리고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오고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이라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점순이가 쇠물 잡아채지 그냥도 이 바보야? 라고서 말을 해요. 수염을 잡아채지 라고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왜 그랬냐 라고서 2차 충동질을 하는 거죠. 나는 점순이에게 바보 취급을 당해서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든 또 있었는지 모른다 라고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터로 가려다가도 그냥 도로 벗어 던지고 나는 차라리 죽는 이만 같지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누워있는 나를 보고선 장인이 이 자식아 왜 또 이러니? 라고선 말을 해요. 그러자 나가 관객이 났어요. 어이구 배야 라고선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꾀병을 부리는 나에게 너 그러다가 징역 간다 라고선 장인이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징역 가도 상관없다라는 태도를 보이네요.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나중에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쪽에 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지금 장인과 성례를 결정지으려고 성례의 문제를 단판지으려고 하는 거죠.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가더니 지게막대기를 들고 와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쿡 찔러 넘기고 했다. 그러다가 나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대요. 점순이가 말한 대로 장인의 수염을 잡아챈 거죠. 점순이 말대로 한 이유는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 점순이가 나와 장인을 몰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점순이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장인에게 이렇게 반격을 한 겁니다.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 제 원대로 했으니 이때 점순이는 퍽 기뻤겠지 라고서 점순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싫어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걸 까셀라 보다 라고선 장인에게 소리칩니다. 이 수염을 다 그슬러 버릴까 보다 라고서 호기롭게 점순이를 의식하면서 반격을 한 거죠. 그리고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요? 라고서 호령을 해요.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 가랭이를 이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장인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해악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죠. 악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에 다 팽그르 도는 것이 빙자님이라고 부르다가 할아버지 살려줍소 라고서 말을 해요.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해악성도 드러나고 있어요. 장인이 나의 바지가랭이를 잡았으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장인님의 바지가랭이를 꽉 움키고 잡아 낚았습니다. 이것도 사위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이렇게 성례를 미루려는 장인과 성례를 요구하는 나가 해악적인 활극을 벌여요.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의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복 넣어주고 그리고 올 가랜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암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라고서 말을 한 거 가지고 나의 기분이 좀 풀린 거예요. 담배도 주고 자기 다친 데도 치료해주고 올 가을에 꼭 시켜주겠다고 약속도 하니까 나의 어수룩한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희연은 일제강점기 때 담배 이름으로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를 묻는 문제도 매년 출제되었기 때문에 희연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는 이러한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까지 났대요. 나의 어리숙함의 절정이죠. 이렇게 맹세를 하며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갑니다. 그러나 이때도 시간표지죠. 이때 있었던 일이 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 이놈아 놔라 놔. 장인님은 햇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지금 싸우는 부분이죠. 보니까 여기 앞에서 싸웠고 여기서는 싸움이 끝나서 치료해주고 뭐 약속을 하고 다시 싸우고 있어요. 즉 이 부분이 결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절정 사이에 결말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는 절정 1, 절정 2, 결말인데 결말이 절정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희극적 싸움이 주는 긴장감과 해악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놓긴 외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은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 장인이 사위인 나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해악성이 최고조에 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장인이 점순이를 불러요. 그러자 안에 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단숨에 뛰어나옵니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그런데 점순이가 자기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라고선 아버지 편을 들어요. 점순이의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점순이가 나와 혼례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싸움에서 장인 편을 든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바로 혼례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몸싸움을 하는 방식의 해결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점순이의 태도에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당황해서 장인에 대한 동작을 멈춘 거죠.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나를 졸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할라지도 않고 앞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정신없이 바라보는 모양 들여다보았다.
나는 자신의 예상과 다른 점순이의 태도에 말을 잃고선, 즉 싸울 의지를 잃은 거죠. 망연자실해 하는 거예요. 점순이는 이 자식 자기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게 해 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가 싸울 의지를 잃었기 때문에 싸움이 멈추고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고 장인이 이제 치료를 해주면서 다시 일하러 가라고 회유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나가 일을 하러 가는 것을 통해서 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또 반복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봄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제목의 의미를 볼게요. 작품의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동시에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과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봄이 2번 반복되는 것은 봄마다 반복되는 나와 장인의 갈등, 헤어날 수 없는 나의 암담한 현실의 순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제목의 의미도 중요해요. 그 뒤에 적용마당에 나온 희곡 봄봄은 읽지 않고 그냥 희곡 갈래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소설 봄봄은 서사갈래에 해당하고 그 뒤에 적용마당에 나오는 희곡은 극갈래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 갈래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가 돼요. 서사갈래, 즉 소설은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희곡은 서술자가 없죠. 희곡은 대화, 대사나 행동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희곡은 시공간적 이동이나 변화에 제약이 크다는 특징이 있고, 소설은 희곡에 비해서 제약이 없죠. 등장인물의 수도 마찬가지고요.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쓰인 글로 대사, 지시문, 해설로 이루어집니다. 시간 관계상 희곡은 읽지 않았지만 희곡도 읽어보시고 꼭 소설 봄봄에 없는 인물이 희곡 봄봄에 등장한 이유, 이 부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다 빈출 유형 첫 번째가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으니까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작품 안에 위치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계절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계절적 배경은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하진 않죠. 오히려 갈등이 또 반복될 것임을 암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봄봄이란 제목을 통해서. 3번,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작품 전체적으로 긴박함과 긴장감보다는 해악성이 두드러지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작중 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중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건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인데 틀렸죠. 5번, 작중인물이 자신의 심리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행동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을 구분하는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미음 중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기억은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코를 내려고 든다. 이 부분 아까 봤던 간접 제시에 해당하죠. 니은, 이런 쌍놈의 자식 하고 싶었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체면을 중시하는 장인의 성격이 드러나죠. 따라서 간접 제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 않았다. 뭉태가 사실을 얘기해줬는데 뭉태의 말을 안 듣는 것을 통해서 어수룩한 나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 다음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굳어서 그러지만 이라고 장인의 성격이 원래 굳다라고선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죠. 직접 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미음도 볼게요.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라고선 나의 어리숙함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간접 제시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해학적 요소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20번을 보겠습니다. 보기는 윗글의 해학성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 밑줄 친 해학적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높임과 낮춤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적 언어 구조. 높임과 낮춤을 사용하는 부분 찾아볼게요. A를 볼게요.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지요? 라고서 빅모님이라는 높임말을 쓰면서 키가 작은 것을 참새에 비유하고 있는 이 해학적 표현이 바로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이 동시에 나타난 거죠. 바로 1번이 되겠네요. B는 그냥 비속어를 사용한 해학적 표현이고 C는 나의 어수룩한 성격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고 D도 마찬가지죠. 나의 어수룩한 성격을 통해서 웃음이 유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E는 점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의 어리숙한 성격으로 웃음이 유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지금까지 고1 국어 금성 1-2단원 본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